자, 뜻밖의 주진우 기자,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주진우 기자, 김청원 씨. 주진우 기자 원래 건방집니다. 네. 고칠 수가 없어요. 주진우 기자 얘기하면 부모도 날 고치지 못했는데. 예. 이도희 씨, 우리의 서울은 최순실 씨를 스튜디오로. 네. 이건 확률 제로에 수렴하는 청원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취조실로 다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자, 에스 여기까지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 코너 재미없어 하시는 분도 물론 있고요. 네. 이 코너에 열성 팬도 생겼고. 네. 네, 원래 과학이란 분야가 그렇긴 하죠.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는데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과학하고 앉아있느라는 팟캐스트 진행하는 파토 원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주제를 이걸로 드렸어요. 우주의 기운은 과연 있는가? 우주의 기운은 과연 있는 것인가? 우주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다른 방향에서. 근데 이제 우주의 기운 얘기하잖아요. 네. 자, 과학적으로 우주의 기운이 있냐 이거죠? 일단 뭐 사회적으로는 밝혀졌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는 우주의 기운이 아니라 실체가. 예, 샤먼의 기운이었죠. 예.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기운이라면 뭘까? 기운하면 또 힘으로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기운센. 예. 예. 그래서 우주의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주의 힘. 네. 우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건데. 네. 우주의 힘. 우주에 작용하는 힘들. 그렇죠. 네. 중력, 예를 들면. 예,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게. 네, 중력. 우리가 원래 이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점점 좁혀서 하나로 만드는 게 물리학의 목표예요. 우주에는 힘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을 써서 발휘하는 힘 말고. 네네. 우리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우주에는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근본적인 힘들. 근본적인 힘이 네네. 있다. 최근 물리학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 힘들이 뭐가 있는지 밝히고 그리고 그 힘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이한다가 정답이겠죠. 물리학에서는. 그걸 저의 얕지만 다방면의 지식으로 볼 때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장의 이론은 사실은 세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름에 혼란이 있어요. 네. 통일을 한다고 통일장 이론 아니에요? 일단 힘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힘의 종류부터 얘기를 드리면, 네. 일단 중력이 있고요. 중력하고 전자기력이 우리 일상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력, 전자기력, 네. 전기력, 자기력을 의미하는 거죠. 예, 전기력, 자기력이. 중력은 우리 알잖아요. 중력. 네, 중력. 네, 예, 그렇게 이렇게 무거운 거. 네, 중력. 무거울 죽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면 무겁고. 물체가 질량이 있으면 둘 네. 사이에는 중력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뉴튼 씨가. 같은 거예요, 이게. 뉴튼 씨가 발견한 거죠. 네. 같은 건데 이제 옛날에 만유인력 시절에는 질량이 있는 물건은 서로 이유는 모르지만 끌어당긴다고 했었죠. 사과가 떨어진 걸 보니. 그렇죠. 이게 예.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사과는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진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지구가 사과를 당겼네?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뻥이라는 설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뉴턴이 지어낸 얘기라는 그 에피소드는 대부분 뻥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건 되게 거짓말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에 가서는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질량이 있는 물질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진다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무거운 물체끼리 당긴다도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과 두 개를 놓으면 저절로 안 당겨지잖아요. 안 당겨지죠. 그때도 중력은 있다. 네. 이게 너무 작아서그런 거지. 근데 네. 지구 정도로 커지면 엄청난 중력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붙어 있는 거다. 네. 지구가 당겨서. 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근데 공간이 휘는 거다. 이래버리면 관심을 끊게 됩니다. 공간이 휘는 거다. 그 문지방만 넘으시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예. 문지방을 넘기려고 지금 이런 팟캐스트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중력이 무거운 길이 당긴다가 아니라 공간이 휘는 거라고. 지금 그렇죠. 네. 설명한답니다. 네. 시공간이 휘는 것이고, 그쪽으로 이제 물건들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휘어졌기 때문에. 휘어졌기 때문에. 그 담요 팽팽하게 당겨서 네. 그 위에다가 뭘 얹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푹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굴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중력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발상을 또 한 번 바꾼 거죠.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죠. 이걸 혼자서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실험이 아니라 머리로.
이 상상 실험을 해냈다는 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뭐 10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중에 하나인데 네.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계산으로 증명해서 실험으로 확인한.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 못 알아들었죠. 네. 지금도 거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잘. 네, 지금은 못 알아듣는데 이게 한때 상대성 이론이 뭐 세상에 이해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30만 명. 100년이 지났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바보여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네. 네. 우리가 그렇게 바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는데요. 그거 30만 명 외에 포함됩니다, 제가. 아, 네. 괜찮습니다. 나머지 뭐 70억 가까이 있으니까. 외롭진 않아요. 네. 전자기력은 원래 전기력하고 자기력이었어요. 따로따로였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맥스웰에 의해서 합쳐지는데요. 아, 그 유명한 맥스웰. 네. 수학적으로 합쳐지고 이런 거는 뭐 어렵거니와 저도 설명하기 힘들고 일단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기. 네. 발전기라는 거는 자석 안에서 네. 코일을 돌리거나 코일 안에서 자석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자기력을 전기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의미예요. 네. 예. 전기와 자기가 자석이나 네. 전선에 흐르는 전기가 따로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하나로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붙은 거죠. 네. 반대는 이제 전자석이 있죠. 전기를 가지고 자석을 만든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게 합쳐졌다, 이제는. 그거는. 네. 예전엔 따로따로의 힘인 줄 알았더니 네. 합쳐졌고, 그래서 그거를 전자기력으로 부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전자기력이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힘이에요. 전하를 띤. 예. 네. 원자, 그런 것도 아시고. 제가 여기 말하고 놀랐어요, 저도. 설마 예습을 하고 오시진 않죠? 저는 그런 성격이 뭐죠? 그러니까. 제가 알거든요. 이게 전하를 띤. 네. 네, 전하를 띤,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있는 원자핵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그걸 붙여 이렇게 돌게 만드는 힘이 전자기력입니다. 크게 생각해 보시면 지구 주변에 달이 돌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그런 힘이 이 원자 단위로 줄여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예,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진 않지만 똑같은 거는 똑같이 보이죠. 도니까. 네, 비슷하게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사이에 빈 공간이거든요, 전부. 네. 엄청나게 넓은 허공이 있어요. 네. 그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은 원자핵을 서울시청의 농구공으로 놓으면 네. 전자는 수원에 있는 먼지 하나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중간에 허공인 거죠, 다. 네. 아무것도 없는. 그 사이에 어떤 힘으로 잡아당기냐. 그 전자기력이 이걸 이제 힘을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바닥으로 그냥 땅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허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만진다고 하고 만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지면 우리가 마치 원자끼리 되고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전자기력의 반탄력으로 제가 지금 책상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또 들어가면. 근데 맥스웰은 커피 아닙니까? 맥스는 커피죠. 예, 요즘은 좀 옛날만큼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맥심과 함께.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반탄력이라는 거죠. 네, 공간을 반탄력. 채우고 있는 힘에 네. 힘이 밀어내는 힘으로 우리가 물건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실제로 엄밀하게 우리는 서로 물질끼리 닿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허공끼리 닿을 때 사실 통과해야 돼요. 전자기력이 왜냐하면 막아주는 거죠. 빈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 농구공이 있고 수원에 먼지 하나 있으면 그 사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 손은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 통과하는 이유가 이 힘이 가지고 있는 반탄력 때문에 우리 손을 밀어내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과학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 네.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두 개 정도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작용하는 힘이고요. 나머지는 핵력들입니다. 두 개의 핵력. 이건 진짜 보이지 않는. 예, 이건 진짜 어렵고요. 네. 일단 핵력이란 거 좀 쉬운 핵력은 강력이라고 해요. 강한 힘. 강력. 예. 이게 이제 강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이제 총 4개의 힘이 있는데 그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해서 강력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미세하지만. 네. 왠지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강력이 뭔지. 일단 강하다고 하지만 너무나 가까운 데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는 전혀 없고요. 강력은 사실 원자핵을 묶어놓고 있는 이제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체들이 다 네. 분해돼서 네.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원자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 원자 속에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원자핵에 있는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들을 쿼크란 걸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많은 용어를 알려주시네. 예,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서로 붙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쿼크가 형성하고 있는데 그걸 묶어놓고 있는 힘이 강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가 형체를 띠는 이유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기본으로. 예. 예. 형체를 띠려면 서로 뭔가 모여서 뭉치가 만들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그 최소 단위로 가면 이 힘이 묶고 있다. 네. 이 힘이 없었다면 우주는 별도 없고 인간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렇게 됐겠죠 아마도. 예. 예, 원자 핵이 형성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것도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 모양이 허공에 불과했을 것이다. 예, 아무것도 없는 우주가 됐을 겁니다. 그 기본적인 힘을 강력이라고 한다. 강력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양력은 이게 양력이란 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힘인데요. 이게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이해하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힘인데 가만히 있는 중성자를 부숴서 네. 양성자하고 전자 중성미자의 반입자 이해되십니까? 전자 중성미자의 계속 해보자. 반입자. 네. 혼내드릴 테니까. 요걸로 바꾸는 힘이 양력이에요. 일단 너무 많은 입자 이름이 등장하고요. 네. 그 본질을 얘기하면 얘가 부서질 때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 힘. 네. 강력은 서로 붙어 있게 하는 힘이고 그렇죠. 양력은 이게 어떤 이유로든 부러질 때, 떨어질 때, 헤어질 때 작용하는 힘인데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죠. 예, 그냥 뭐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할 때 티끌을 만드는 힘은 이거고 강력이고 네. 네, 티끌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작용하는 예, 제가 이렇게 힘이라고 하고 적당히 하죠. 넘어가면 물리학자들한테 욕먹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거보다 더 설명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네, 방송을 끊게 되고 그렇죠. 채널이 돌아가고 네. 그리고 원정우 씨도 돌아가고 잘리게 되죠. 네. 이해합니다. 자, 이게 네 가지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만약에 서로 작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원자 단위에서 최순실 씨를 도왔다? 최순실 씨를 도운 힘은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이 네 가지 힘은 너무 일상적인 거라 최순실 씨와 또 우리 대통령 관련된 이런 부분에까지 작용하기에 너무 미천합니다. 미쳐나요? 네. 그래서 요즘 새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힘이 과학계에서? 예, 네. 요거랑은 조금 다른 각도일 수 있지만 이때까지는 이 네 가지 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주에. 예, 이거 내가 맞힐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최신 이론? 최순위 이론이라기보다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암흑 이름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제목을 갖고 있죠. 네. 이건 과학계가 붙인 이름입니다. 예.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 암흑 에너지라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암흑 다크 에너지라고. 다크 에너지. 베스 뭐죠 이름이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요. 다스베이더스가 베이더스 아니고 베이더. 베이더. 영화 좀 보셔야겠어요. 다스베이더가 발휘하는 힘에 가까운. 다크 포스고 그거는. 네. 사실 다크 포스나 다크 에너지는 이름만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요. 예, 그쪽 계열인데요. 얘는 사실은 이제 중력은 인력이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미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는. 왜냐하면 우주를 계속 빠르게 팽창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네.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주는 엄청난 허공이잖아요. 그렇죠. 별과 별 사이에 엄청난 허공이 있는데 네. 그 허공을 지금 암흑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채우고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지 모르겠으냐. 뭔지는 몰라서 암흑이라고 붙였는데 네. 그 암흑 물질하고는 또 달리 이걸 또 우주를 팽창시키는 청력이 미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 그것도 우주의 거의 뭐 75% 가까이가 이 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야 하고 우주가 있고요. 팽창한다. 네, 아니면 중력 때문에 다시 이제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멈추거나. 지금 대부분 당기는 힘들인데. 네네네. 우주는 팽창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미는 힘이 있을 거라고는 새로운 각광받는 이론입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이걸 찾으면 바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요? 암흑 에너지. 그럼 노벨상위원회는 최순실 씨를 지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의 기운이란 건 네. 앞에 그 하찮은 내기의 힘이 아니라 새로 각광받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우주를 팽창시키는 이 기운이 아닐까. 첨단 물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네.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렇겠죠 뭐. 우리는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예, 우리는 알지도 다크포스를 못하고. 네.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다크 에너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있는 것이 확인된 나머지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물리학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예,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 세 개까지 합쳐졌죠. 예,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 표준 이론이란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전자기력하고 양력을 붙여놨고요.
전작이라고 양력을 붙여. 강력하고 중력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일 이론이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전자기력하고 양력하고 강력 세 개를 합치는 거고요. 네. 이게 대통일인데 중력이 빠지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거기까지는 제가 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중력이 안 들어가가지고. 네, 중력이 안 들어가면 이 답이 안 나오니까 거시세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촉근 이론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촉근. 여기서 촉근이라는 건 네. 진짜 끈이에요, 끈. 진짜 끈이에요. 네. 네. 왜 우리가 초사이언, 뭐 할 때 그런 초끈이라는 거죠. 예. 엄청 작은 끈이죠. 예. 얘가 이제 진동함으로써 물질과 에너지가 다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촉근 이론인데 수학적 개념에 가까워서 사실 이 촉근이라는 건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검증이 안 될 것 같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